5월 5일 아침 일찍 비오는 밭에 나가서 심어놓은 대파를 보니 웬일입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것들이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동안 물을 주지 않아서 말라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가 아무래도 그럼들 짓이다 싶어 얼른 뽑아보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파뿌리에 구더기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때쯤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긴 했지만 올해는 토양 살충제도 쳐주고 해서 안심했는데요. 제가 방심을 한 모양입니다. 팔을 뽑아보니 뿌리째 딸려오는 것도 있지만 당기니까 중간이 뚝뚝 끊어집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죽고 한쪽 편에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뽑아보겠습니다. 파 위쪽은 멀쩡한 것 같은데요. 여기도 역시 구더기가 있네요. 다른 것도 뽑아보겠습니다. 역시 구더기가 득실득실합니다. 우리 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분 심어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파를 하나도 먹을 수 없을 듯 싶어 다 뽑았습니다. 다 털어내고 다른 곳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이렇게 파를 뿌리째 파먹는 이 애벌레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고자리 파리 구더기입니다. 대파가 이렇게 한꺼번에 죽은 것을 보면 아마 며칠 전에 알에서 애벌레가 일시에 깨어난 모양입니다. 여기처럼 매년 이 고자리 파리 구더기가 전국 파, 양파, 마늘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의 경우 이맘때 즉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까지가 아주 심합니다. 우리야 주말 농장 한쪽에 심어 놓았으니 조금 속상할 뿐이지만 전문 농가에서 이런 일 발생하면 정말 큰 일일 것입니다. 주말 농장이나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쪽파나 대파를 심어보면 잘 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전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름이나 비료를 과다하게 주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밭에 물이 말라서 그런 것은 아닌가 등등 의심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뿌리응애나 고자리 파리 애벌레가 원인인 경우가 훨씬 높습니다. 오늘은 이 고자리 파리와 그 피해에 대해서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자리 파리는 어떻게 생겼고 언제 발생하나요? 지파리는 전체가 통통한 편이고 똥파리는 등에 광택이 납니다. 그런데 고자리 파리는 지파리나 똥파리에 비해서 조금 작고 길쭉하고 날씬합니다. 파리는 2,000종이 넘게 지구에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어떤 파리든지 생김새는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습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지저분하거나 썩어가는 곳을 주로 찾고 거기에 알을 깐다는 사실입니다. 고자리 파리는 보통 한 마리는 많게는 70여 개의 알을 낳고 좀 더 작은 C 고자리 파리는 200여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 알들이 3분의 1만 부화된다 해도 그 구더기 피해는 아주 막심할 겁니다. 제가 고자리 파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기 위해 깻목을 사다가 지난해 12월 초에 나무 화분에 쏟아서 흙과 섞어 놓았습니다. 2달이 지난 1월 말이 되자 아직 한겨울인데도 썩어가면서 악취가 나는데요. 한낮이 되니까 파리 수십 마리가 이곳 주변에 모여듭니다. 여기가 파리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요. 더러는 이렇게 짝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모두 고자리 파리입니다. 아직 날씨가 추워서 지파리들은 야외에서 거의 한 마리도 보기 어려운 때인데요. 고자리 파리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자리 파리는 지파리에 비해서 추위에도 잘 적응해서 날씨가 조금만 풀리면 이렇게 이른 봄부터 활동을 개시합니다. 이 파리들은 파나 양파, 마늘 뿌리 사이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구더기로 변하고 이게 파 종류의 뿌리들을 마구 갉아먹습니다. 봄에 피해를 주는 고자리 파리는 늦가을에 알을 낳는데요. 이게 3, 4일이면 깨어나서 애벌레나 번데기 상태로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피해는 주로 4월에서 6월 그리고 8월 하순에서 9월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보통 기온이 올라가는 4월에서 5월 중순까지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6월 수확기까지 지속적으로 작물의 뿌리를 갉아먹어서 상품성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다 썩게 만들기도 합니다. 둘째, 어떤 작물에 무슨 피해를 주나요? 주로 파, 쪽파, 양파, 마늘, 부추 등 백합과나 수선화과에 피해를 줍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날씨만 온화해지면 이른 봄이라도 번데기로부터 깨어난 파리가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고자리 파리는 파리 상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짝짓기를 통해 뿌리 근처에 알을 까고 적어도 일주일 안에 부화하여 애벌레가 되는데요. 이게 파 종류의 작물들 뿌리를 갉아먹는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파가 꽤 많이 시들어서 누렇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태는 뽑아보면 영락없이 뿌리가 썩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변에 구더기가 갉아먹고 있거나 이미 갉아먹은 흔적이 있습니다. 셋째, 어떻게 방제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퇴비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자리 파리 발생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밑거름으로 퇴비를 과다하게 사용했을 경우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 어디에서나 거름 사용량이 아주 많은데요. 이게 피해를 키우는 주 원인이 됩니다. 고자리 파리는 마늘이나 양파 그리고 팥뿌리들을 좋아하는 습성이 큰데요. 여기에 거름 썩는 냄새가 더해지면 파리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알을 까고 그게 구더기로 변해서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부추밭 땅 표면에 퇴비를 너무 많이 깔아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종류의 파리들이 보입니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작은 시고자리 파리도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퇴비를 겉에 많이 뿌려 놓으면 결국 파리 온상이 되고 당연히 이 퇴비 아래에 알을 까서 구더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비는 반드시 적정량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땅 만들기 할 때 퇴비는 흙 위에 깔지 말고 되도록이면 흙과 섞어서 땅 표면에서 좀 더 깊이 넣어서 파리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토양 살충제를 살포해 줍니다. 밭을 갈아엎을 때 토양 살충제를 함께 넣어줍니다. 토양 살충제는 파 종류의 재배에도 필요하지만 감자나 고구마 재배 시에도 꼭 함께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군뱅이 같은 땅속 벌레들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것을 뿌려 주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생각보다 고자리 파리 애벌레가 잘 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파 모종을 심고 나서 새뿌리가 나고 파가 자라기 시작할 무렵 토양 살충제를 팥뿌리 위에다 조금씩 얹어주는데요. 이게 오히려 살충 효과가 좋아서 방제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농약을 통한 방제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제는 발생 전후 농약 살포일 겁니다. 방제 약제는 농약사에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구더기는 생각보다 잘 죽지 않아서 좀 더 독한 약을 쳐야 방제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반 농약보다는 약하지만 유기농약제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농사하시는 분들은 농약으로 방제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주말농장이나 텃밭에서는 꺼림직하게 일반 농약을 사용하기보다는 유기농약제를 사용하시든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전 예방에 힘써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자리 파리와 그 애벌레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파나 양파, 마늘 같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때가 되면 시의적절하게 방제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말농장이나 텃밭 같은 경우는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습니다. 독한 농약을 사용하기도 그렇고요. 만일 심어놓은 파에 구더기가 생기는 것을 보신다면 뽑아서 털어서 아직 오염되지 않은 다른 곳에 옮겨 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지금까지 물이 주로 흘러가는 도랑가 옆쪽에 심으니 피해가 많이 없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